제4회 글루시 프롬 청소년 삼터 지역을 바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오아이스, 전주 야호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는 오아이스라고 합니다. 저희 포럼은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 쿰 청소년 행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고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오신 지역 활동가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마련되었습니다. 5월달 포럼은 군산 지역 사례, 6월달에는 전남 영광 지역, 7월에는 노원구 지역 사례,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서울 송파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맡은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최은수님이고요. 일단 하기 전에 저희 패널들과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지금 뉴스 바람개비 대표 김정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패널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 박경미 쿰 청소년 행복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으실 발표를 하실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최은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글루시 학교 밖 청소년연구소 윤철경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공유하기 앞서 우리 윤철경 교수님께서 저희 포럼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GL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철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구소를 설립할 때부터 이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 쉼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치역연구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야호학교 오아시스 선생님, 박경림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이 사실은 그 청소년 활동가 지도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노하우와 팁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가는 그런 포럼이 되고자 만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20년은 버텨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한 5, 6년이어도 좀 작은 지역은 5, 6년, 10년이 내면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역의 뭐라 그럴까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저희의 그동안 활동 성과를 공유하면서 모두 청소년계가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년이 사는 지역을 정말 청소년이 숨 쉴 수 있고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연수 이사님은 20년 송파 지역에서만 20년 계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되는데요. 발제자가 1시간 정도 발표하고 발표가 끝나면 각 패널과 참가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버티기 20년의 성과 서울 송파 지역 사례 중심으로 우리 최연수 상임이사님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상임이사님 발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예. 이렇게 벌써 이렇게 송파에 올라온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송파에서 이렇게 하게 됐냐,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랄까, 1992년도에 혹시 지금 자료가 지금 공유가 됩니까? 제가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교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국민은행 마천동 지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이제 송파에서 이제
그 학원 강의를 이제 막 올라와서 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학원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송파구 그 마천동에 YMCA 이제 송파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관장님이 여기는 너무나도 열악한 지역에서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일주일에 딱 2번만 제가 자원봉사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현수막 하나 붙이고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이제 붙인 것이 송파에서 뿌리내리게 된 어떤 계기가 됐고요. 이제 이 지역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 송파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강남 상구가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물이 어디예요? 롯데월드 그 100 아주 그 상징적이잖아요. 지금은 요즘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뭘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은 주소 알려달라면 송파로 와서 부자 동네 사시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거여마천 지역은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여기 왔을 때 배경이 뭐였냐면은 원래 제기동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쪽에 천변을 복귀하면서 이주하면서 여기 거여마천동하고 성남 지역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것이 여기 거여마천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0세대가 이제 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징이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많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엄마들이 이제 그 액세서리를 하면서 이제 주로 버텼는데 어느 순간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액세서리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만 이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파출부도 나가고 보험도 나가고 노래방 도우미도 나가면서 그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집을 많이 나가게 된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었고 특히 이제 거여마천동에는 중학교가 없는데 구립판교 고가도로 이렇게 딱 지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금동 쪽은 평당 한 450만 원 제가 왔을 때 거여마천동은 한 200에서 250만 원 그렇게 땅값이 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이제 오금동 쪽에 밀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보인중학교, 오주중학교, 세린중학교, 송파중학교, 오금중학교 이렇게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여마천동의 학생들이 몇 명 왔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우리 농사 잘 졌다 못 졌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올림픽 선수촌 안에 오륜중학교는요. 그쪽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청에다 압력을 넣어서 거여마천동 아이들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갔고요. 그런 어떤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본드가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집을 나갔고 판자촌에 이제 아버지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제 거리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춥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한참 본드가스를 그 본드를 이렇게 봉지에다 해가지고 해서 귀에다 걸면서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마천동에 산 있는데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보면은 이제 저는 처음에 오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복직될 때까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YMC에서 이제 야간에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한 3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한 15일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3여 명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한 3일 나오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누구 안 나온다냐고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불어서 갔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판자촌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를 이제 물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한 8명, 9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벽돌일을 하는데 지방에 가 있고 엄마는 집 나갔고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 위에 이제 천장에서 이제 물이 새고 밑에다가 이제 양동이 받쳐놓고 설거지통에 보니까 라면을 끓여서 그냥 뭐 거기다 박아놓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해서 함께 본드를 하고 이제 완전히 환각 상태 속에서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을 처음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꿈에도 나타나면서.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아지트가 한 군데만 있지 않을 건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지트 보니까 그 판자촌에 한 6개 정도 아지트가 있는데 보통 많게는 한 12명 정도 있고 적은 데는 한 5, 6명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지트에 모이는 특징은 이제 엄마 아빠는 없고 빈집에 마을의 형 누나들하고 또 거기 정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새벽까지 본드가스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YMC에서 그 애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관장님이 이제 저에게 학원을 때려치고 이쪽으로 오면 어쩌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글쓰기랑 뭐 좀 모아줄 테니까 여기서 좀 일을 하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이동이 아파트촌에 있는 애들 학원에 그 애들 특히 이제 엄마들 그랜저 타고 와가지고 하는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YMC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들을 이렇게 빵이나 특히 이제 제 아는 제가 교회를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떡집을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 되면 이제 떡을 팔고 남은 것을 이제 혹시 져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밤 10시 되면 그 떡을 수거해 가지고 그 다음 날 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떡하고 뭐 쿨피스나 그때 당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쿨피스하고 이제 콜라, 사이다, 우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지트마다 이제 넣어주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애들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놓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시간대 되면 이제 애들이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야 나도 좀 들어가도 될까 하니까 이제 그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디나 보면 소집단에 그 대장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리더가 있고 또 거기서 또 부리더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자와 삼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지트에서 어떻게 끄집어낼까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애들은 다른 데는 안 가고 그 아지트에서 있다가 캄캄해지면 이제 밤 되면 이제 거리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YMC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오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탁구대가 있었는데 야 우리 탁구 치다 해서 나오라겠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그쪽으로 탁구 치러 나오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이제 복장들이 뭐냐면 막 그때 빨간 머리, 노랑 머리 또 그때 이제 오금동에 강타가 그 백댄서가 유명할 때 이제 바지가 그냥 땀을 쓸고 다니고 막 피어싱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YMC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은 뭐 글쓰기나 또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 이 애들이 나오면은 안 보내겠다는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가 이제 빗발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장님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 좀 안 나오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95년도에 과감하게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한 5평 되는 길거리 상담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원 강의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 애들하고 있는 것이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평 되는 공간에다가 한빛 길거리 상담소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한빛 길거리 상담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거여마천동을 찾아다니는 상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낮에나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오후에 이제 배고플 때 되면은 거리에서 이제 번뜩가스 하고 있으면은 그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깨고 나면은 데려다가 라면을 끓여서 밥 말아서 단무지에다 그때는 뭐 좋은 거 준 것도 아니에요. 라면에다 밥 말아서 단무지에다가 애들 밥 먹이는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한 5평밖에 안 되니까 이 팀이 와서 먹고 나가면 또 다른 팀이 와서 먹고 가고 근데 위에 형들이 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이만큼 키워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애들은 선생님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또 그때는 또 성격도 엄청 급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맨날 데모할 때 제가 별명이 오도였는데 이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성격 5도 가지고는 도저히 애들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정도 없지. 또 그때 당시에는 학교 밥안주가 인정도 안 해주지. 법적 제도도 어떤 그것도 없지. 제주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거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받고 학교 밖 거리에서 본드가스 하고 하는 아이들을 벼랑 끝에 서 있는 그걸로 치환되면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소명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견딜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되었고 뭐 먹을 것이 없고 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 재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초기에 이제 한 92년부터 한 2000년도 이 사이까지는 주로 이제 한빛 길거리 상담소가 주 무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밤 8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거여마천동에 아이들이 주로 모이는 아지트가 한 10몇 군데 돼요. 거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주로 빵이나 또 주먹밥이나 김밥, 예, 그걸 나누면서, 근데 얘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이제 그 마천동의 그 산 중턱에 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경찰도 순찰을 안 옵니다. 근데 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노는 아이들 아지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딱 가면은 애들은 저 놀려준다고 밑에다는 술판 딱 벌려놓고 저 갈 때쯤 되면 요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벌써 갔네 하고 있으면 갑자기 쏙 뛰어내립니다. 이제 그랬던 시절이 이제 이런 시절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뿌리내리게 된 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먹을 것 갖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보인중학교라고 그때 당시에 보인상고하고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거여맞췄던 애들이 남자애들이 자칭 일진이라는 애들이 거기에 주로 많이 모이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되면은 이제 2시에 제가 학교 들어가면은 5교시부터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일진 애들 를 모아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인중학교 노는 아이들 일진 애들을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여기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고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지트 상담했던 것이 이제 또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본드가스로 들어가는 애들 절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원에 많이 들어갔는데 소년원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이제 우리 애들 면회 가는 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애들을 이제 복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해 때 30명을 이제 복학을 시켰는데 한 6월 지나고 이제 7월 가까이 되니까 3월 달에 복학했던 애들이 30명 중에 6명 남고 24명이 다 학교를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적응도 안 되고 또 학교에서도 얘들을 받아줄 마음도 없고 근데 또 얘들은 또 집에서 엄마가 없고 또 아지트에서 사는데 아침 8시 몇 분까지 학교에 도착하기가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 이제 뭘 시작했냐면은 길거리 상담소에서 한빛 야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야학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강남 사랑학교를 제가 이웃사랑 성교부에 특강을 한번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하고 밤에 주로 이제 학교를 중퇴한 애들은 오후 한 2-3시까지는 집 밖에 안 나오고 자고요. 새벽까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가 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일단은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빛 야학 지금 사랑학교가 한빛 사랑학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학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해서 사랑학교였고 강남 사랑학교에 청년들이 결합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사랑학교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은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빠 폭력이 심하다거나 또 엄마가 재혼했고 아빠가 재혼했고 이제 족보가 꼬이면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갈 아이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빛 옆에다가 마천동에 이제 반지하 지하실 방이 많거든요.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1호, 2호서 얻기 시작했는데 한 6호까지 이제 방을 얻어서 조건이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사랑학교에 와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담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제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 애들이 이제 공부는 손을 놔버리고, 학교 가면 자고, 또 학교 나오면 이제 본드가스 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한빛 FC 축구팀이었어요. 애들이 공부는 싫어도 축구는 좋아하니까 애들이 이제 축구팀을 만드는데 한 40명 모인 거예요. 근데 40명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만든 것이 이번 주에 본드가스 하다 걸리면은 주전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주전에 뺄까 봐.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른들하고 또 그때 당시에 삼성 SB에이스 잠실 있는데 봉사팀들하고 어른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축구해주고 그분들이 피자 사주고 목욕탕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어른들하고 축구하는 그 레귤러 정규 멤버에 낀다는 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후보분들이 전체가 한 40명 됐는데 40명은 다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드가스 하는 애들, 걸린 애들은 페널티를 그 주에 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반이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거의 이제 그 공적 자금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그때는 이제 밤 12시까지 상담소를 오픈해 놓으니까 제가 그때 나갔다 오면 막 라면 박스가 던져져 있고 쌀이 던져져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계좌를 하나 트럭에서 했는데 10,000원, 20,000원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는 제가 영어 과외를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후원금이 좀 들어오니까 과외를 안 하고, 또 이제 또 기도하니까 이제 후원금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이제 직원 1명 더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적 자금은 지금 공적 자금이 들어온 지는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은 이제 10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온 것은 한 9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는 이제 캠프도 하고, 여기가 이제 한빛 길거리 상담소에서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로 만들면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제 개소식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캠프 가면서 이제 하고, 검정고시는 이제 전부 1대1로 과외하듯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가 이제 2002년 1월 25일 날 제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성동구치소를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경향신문이 유인경 기자 올케가 봉사자로 이제 같이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유인경 기자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한빛에 이걸 이제 막 소개를 했겠잖아요. 어느 순간에 연말 때 경향신문에서 이제 X 매거진 해갖고 뒤에 한 면으로 나오는 이제 촬영이 취재가 한번 왔는데, 그 길거리 아이들의 대부 그냥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거 나가자마자 이제 막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이사할 테니까 법인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2002년 1월 25일 날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를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 미친놈처럼 하던 것들이 이제 직원이 조금 생기게 됐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좀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랑학교 야간학교를 또 서울형 주간 대안학교로 바꾸게 됐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 학교에서 잠자는 애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학교 때려치고 여기 사랑학교 와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일도 하고 하니까 자기는 학교 가봤자 맨날 잠만 자는데 이제 자기 엄마한테 나도 학교 때려치고 여기 와서 차라리 여기 사랑학교 야학을 다니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잠을 자도 일반 학교 졸업장을 따야 된다. 근데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또 엄마들은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 좀 설득해 주세요. 엄마는 뭐냐면 학교에서 자도 좋으니까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이는 나 학교 가서 자는 거 지겨우니까 차라리 학교 때려치고 여기 와서 야학에서 검정고시 해갖고 나가기를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매년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한테 이탁형 대안학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탁형 대안학교 이제 세움학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이제 그 애들 방 얻어줬던 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애들한테 이제 방을 얻어주다 보니까 저희는 12시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됐는데 우리 상담소 문 닫고 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이제 술을 사다 먹어버리고 또 뭐 여학생들 데리고 와서 잠자버리고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것도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 남매나 자매나 형제 둘이 이렇게 있는 집은 그래도 버티는데 그냥 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한두 명씩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아지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건 답이 아니다 해서 삼전동에다 이제 LH에서 나오는 그 공간을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소년 그룹홈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 전용 그룹홈으로 진행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들이 2015년 학교 밖 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도시의 특히 이제 빈민 자녀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없어요. 걔들이 이제 학교 중퇴하고 나면은 그 법무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집단으로 애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얘는 학교 다니고 있고 얘는 부모가 있고 그러면은 혼방이 되고 한번 선처가 되는데 얘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또 전과가 있고 그러면 얘가 주모를 했어도 얘는 혼방이고 얘는 무조건 소년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판사들이 미성년자에게는 뭘 보냐면 부모가 얘를 또 풀어주면은 간소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가, 지역사회 연계가 돼 있는가, 또 얘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그걸 할 때 기준은 누구였냐면은 자기는 또 몸을 사리고 있어서 옆에서 같이 하기는 했는데 주도는 안 했는데 주도한 애는 그냥 풀려나오고 자기 가면은 애들은 뭐냐면은 애가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뭐냐면 억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주범도 아닌데 자기는 들어오고 애 풀려났으면은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훔친 것은 맞고 남한테 피해 준 것은 맞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다가 2015년 이제 청소년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송파 꿈드림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송파구에서는
학교박은 우리 한비 씨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한테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년에 송파에 한 1000명 정도 학교박 청소년이 나오는데 지금 중학교 하나가 1, 2, 3학년 전체 해도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학교 보면은 교사가 몇 명이고 학교 운동장이 있고 교실이 몇 개냐. 최소한 이 학교밖 전용 공간 하나를 달라. 그렇게 이제 구청장한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조그마한 건물을 한 층만 준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이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층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파 꿈드림이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잘 꾸며지게 됐었고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래교육센터 5금 허브를 받게 됐는데 이걸 이제 위탁받게 된 동기는 뭐였냐면은 원래는 이걸 이제 송파 청소년 내일찾기 센터였습니다. 우리 윤철경 박사님이랑 원래 이제 기획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이나 또 고등학교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엎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졸업장을 땄는데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취직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합격했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 없이 얘들이 밖에 나가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원래 내일 찾기 센터, 내일이라는 것은 마이자, 내일 찾는 거 하고 내일은 또 미래, 내일이라는 개념으로 중의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청년 창업, 후기 청소년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했는데 이제 여쩌다가 미래교육센터로 바뀌면서 이제 구에서는 이제 일반 청소년들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하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도 지금은 그러면은 여기는 구에서 요구하는 거 일정 수준 좀 받고 대신에 이제 2층에 공유 오피스는 타치하지 말라 해서 이제 거기다가 검정고시 마친 애들, 고졸을 있는 애들 해서 이제 코트라 B2B 사업을 정보 입력 사업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러면은 큰 축이 뭐였냐면 길거리 상담소였고 학교를 들어가는 거 했고 소년원 가는 거 했고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옆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 때문에 계속 쫓겨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들 담배 피면 침 뱉지. 또 막 자전거 아무데나 훔쳐와서 그냥 앞에다 다 놓고 있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변화의 시점이 뭐였냐면 우리 한비 청소년 마을 축제였어요. 그 마을 축제 계기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휴카페를 할 때 이제 공간 개념이었는데 저는 이제 공간 개념보다 공간은 우리 그 한빛에 있는 거기는 이제 모이는 공간이고 이 마을에 한 10개 정도의 뭐 당구장 또 연극하는 거 요리하는 거 또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1년만 같이 키웁시다.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토요일 날 오전에는 손님들이 없잖아요. 빈다 이 2개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마침 그 당구장 사장님도 고등학교 중퇴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 당구 선생님으로 당구 500 치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휴카페 할 때 3천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공간에다 꾸미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그 공간의 사용료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공간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거였어요. 휴카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거여 마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소년 100명을 이제 거기는 그 학교 밖 애들만 한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꿈 설계 카페로 휴카페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역량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진단 검사 또 강점 검사 이렇게 1년에 요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반기 하반기 꿈설계를 2번 해봐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지역에서 해서 1년 동안 2개까지는 경험할 수 있게 시간을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이 학교다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성취보상제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처음 시작해봐서 그래서 요리는 뭐 일촌공동체, 그 다음에 밴드는 북카페, 당구는 오색당구장, 연극은 오른쪽에 뭐 바리스타, 꽃꽂이 등등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비용을 축제 비용을 발표회 비용을 300만 원으로 처음에 잡아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300만 원 가지고 그럼 어디서 할까 했는데 성내천에 그 물빛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애들 1년 동안 했던 거 자랑하려면은 막힌 공간에 하면은 우리들만의 디그가 되니까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SBS 장대기 PD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와서 목사님, 얘들 그래도 가오가 있지 무대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SBS 예능 PD면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내가 다른 걸로 보상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여기 무대를 좀 꾸며달라 한 거예요. 근데 무대가 상당히 좋게 꾸며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PD가 가수 장보를 돌아오고 또 누구 그 게스트로 근데 돈 20만 원 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에서는 또 그래도 얘를 뭘 먹여야지 그래서 이제 과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은 출연진들 밥은 사주겠다 해서 출연진들이 한 200명 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카페 했던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기 그래서 송파구에 노래 잘하는 나와라 해서 나가수들 예선 거치고 또 그때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1부 때는 누구든지 와서 무대를 내주고 2부 때는 6시 이후에는 공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댄스팀 결선에 올라온 팀, 그 다음에 노래 예선 거친 사람 결선에 올라온 팀을 2부 때 이제 하면서 초청 가수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1회, 2회, 1회 때 이제 우리 구청에다가 우리 이거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안 오시고요. 그 청소년과에서 담당 한 명이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허접하게 할 줄 알았는데 SBS 예능 PD가 딱 참여하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바꿔줘 본 거예요. 심사위원도 그냥 가수들이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 엄청나다고 우리 부에선 것보다 더 크다고. 그 다음에 때는 이제 구청장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이제 이러면서 작년은 오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7회까지 이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은
7회까지 오면서 이제 송파에 그 전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매김했던 것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된, 제가 인복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20년부터는 이제 그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대안센터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야 너희만 대안을 찾냐? 예, 이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너무 학교 밖쪽으로만 이렇게 특화되다 보니까 그 일반 청소년들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면서 2020년 말 때 한빛 청소년 재단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눈을 뜨게 된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보호, 자립인데 궁극적으로는 애들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만했을 때부터 모든 아이들을 엄마들이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학원으로 과외로 이렇게 몰빵을 시킬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명 중에 2명밖에는 그 기준에 못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 안 가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대학 안 가면은. 그리고 어디에 소속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이라도 가야 휴학이라도 하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숨쉴 구멍이 있는데, 대학 안 가면 일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도 넉넉지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애우 학생들은 복지로 풀어오는 것이 맞고요. 근데 학교 가기든지 또 그 시설 퇴소 청소년이든지 20살이 넘으면은 저는 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논리로 풀어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시장 논리로 풀어가려면은 그 역량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지만, 저는 한 19세부터 후기 청소년 기본법이 9세부터 24세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맞춰서 한 18이나 19에서 한 20, 서너 살까지, 이때 군대도 옛날에는 군대가 한 30개월 됐지만 지금은 18개월 금방이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 플랫폼이 있어서 애들이 창업도 도전해보고, 또 애들이 또 일자리도 가져보고 알바도 해보고 돈 모아서 여행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송파에는 또 각 분야에 연 매출 100억 이상 되는 각 분야에 정말 많아요. 그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다리 놓는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 캠핑카가 있어요. 유레카가 있는데, 이제 유레카에는 이제 거기 오는 애들은 밤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꿈들임에도 안 잡히고, 우리 이제 그 유레카 팀장이 이제 김민혁 선생님이 발굴했던 애들을 가지고 요리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정말 그 팝업 스토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요리 팝업 스토어도 하고, 작년에 이제 요리 가게를 내려고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근데 또 올해도 코로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애들 내놓고 또 창업하면은 손가락 빨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얘들을 좀 버텨야 되겠다. 토요일 날은 우리 계속 메뉴 개발하는 것은 계속하고, 근데 최소한 얘들한테 한 150만 원 정도는 월급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애들을 붙잡을 수 있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지금 뭐냐면, 놀던 친구들은 배달을 가갖고 뭐 한 달에 200만 원 보내, 300만 원 보내 한대. 걔들이 뭐냐면 애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그 속칭 뭐냐면은 너희들 여기서 이용당하고 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한 300 버는데 우리 작년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애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또 야, 너희들 앵벌이다 가고 있어, 이제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그 코트라에 이제 아는 그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 우리 애들 내년에 1년만 버틸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그랬더니만은 디지털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얘들은 또 그 학교 밖 애들이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니까 단순 입력은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얘들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들 5명이었고 9명이 일감을 받아갖고 공유협회에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다른 대학에다가 그 주는 것보다 여기가 성과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트라에서 일감을 더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더 뽑아달라 해서 지금은 이제 한 35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200만 원을 시작해서 23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최고 많이 받은 친구가 지금 300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단순하게 정보 입력 사업보다도 프로그램을 해서 자바 같은 거 다룰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삼성 SDS하고 KT하고 서울시하고 성파구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여기 그 미래교육센터에다가는 집수리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4차 산업 공간이니까 그건 안 맞다고 구청에서 그 아웃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빼가지고 송파에 이제 예진학기라고, 거기도 매출이 한 1년에 100억이 넘어요. 사옥도 있고 또 이동주택 회사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꿈이 그 실내건축 그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더라고요. 저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건축 현장 매니저 양성 교육을 시키면서 그럼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실내건축 회사가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키우자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벼락치기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5월 달부터 지금 10월까지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중단 없이 이제 10월부터는 그 이동주택 여기 가서 한 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외식 사업, 그것이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이제 미디어 영상 쪽에 이제 한 축을 잡고, 또 메이커 공간에 또 한 그 축을 잡아서 한 5개 정도만이라도 조금 그것이, 근데 이제 저는 아마추어가 애들이 일자리는 저는 견인 못하더라고요. 그 분야에 최고의 그 현장 그 직장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또 얘들도 뭐냐면은 처음에 얘들이 인테리어 한다 하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그 사업을 가보고 이동주택 현장을 가보니까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달라붙어 있으면 나도 여기 취업될 수 있겠다. 또 디지털 일자리도 코트라도 한번 가보고 또 이제 그 매출 100억 이상 되는 회사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달라지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뉴스 CEO 과정을 일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전번에 세조로 나눠서 창업진흥원에 그 프로포즈를 쓰는 거 경진대에 이제 했는데 탈락은 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지금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3개 아이템을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내년에 또 나간대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꿈들이며 사나 일반 학교에서 고졸이든지 대학을 갔다가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 아이들한테 지금은 무엇보다도 청년 플랫폼이 그리고 기업이나 근데 그것이 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철저하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망해도 보게 이런 경험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인복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윤철경 박사님도 연결되고 각 분야에 정말 많은 요즘에는 이제 매출 100억대 이상 되는 사장님들이 계속 딱 목적은 이건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좋은 일자리 줄 것인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들도 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쪽이 허전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은 벌었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서도 자기 회사에서 잘하는 것 이걸로 또 요즘 또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회사에 인력도 뽑을 수급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고졸만 돼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주절주절 막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파 지역에서 20년 동안 청소년들과 학교 밖 친구들과의 그런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패널분들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고 채팅장에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는 분들은 손들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송파구 거여가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아요, 이야기는. 아 지금은 다 흘렸습니다. 네, 방이시라고요? 방이. 네, 어디요? 지금 어디시라고요? 아 여기요? 제 사무실입니다. 아니, 예. 아니 송파 거여가 예.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같다고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 지방에 올라와서 잠실 롯데만 보다가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판자촌 5천 세대가 작년 재작년에 흘려갖고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게 노원구라는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원이나, 그리고 이게 인력 풀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좋은 회사라든가 좋은 일자리의 풀이 한정적이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나, 어느 만큼 연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립 플랫폼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회사나 좋은 일자리를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어느 범위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곳들은 딱 그 동네, 그 지역에 계신 회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수리 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이 건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 사장님은 직접 제가 처음에는 못 만났었고요. 거기 상무님이 나오셔서, 원래 나도 이쪽이 우리 청년들 집수리 학교 하는 게 꿈이었다. 지금도 그 꿈이다. 여기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서 할 거다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그거 꿈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사장님 전화번호 따갖고 사장님 저하고 꿈이 같네요. 한번 만납시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 스토리 듣고 우리 스토리 듣고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또 행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모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인테리어 회사도 들어오려면은 협동조합을 만나서 만약 예지나 기름으로 하면은 또 다른 회사가 안 들어올 거고 또 우리 한빛 청소년 재단으로 또 해놓으면은 전문성이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넓힙시다. 그렇게 해서 된 거였고요. 지금 IT 쪽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영상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학교 가게들이 게임을 잘하잖아요. 근데 대학 나온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과정을 자바나 이런 어떤 개발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쪽에 특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하려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 나 이거 할 거다라고 기도 제목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주변에서는 돈이 어디 있어, 인력이 어디 있어. 저 사람 또 뻥치네 이제. 근데 할 거다 해서 첫산만 떠놓으면은 한 3년 지나면은 정말 멋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서 또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리를 내주면은 또 그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 이 지역에 뜨는 관계, 지역이면 더 좋고요. 지역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미 소장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소원 들었는데요. 저 1시간 남짓 발제 들었는데 정말 하나의 역사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길거리 청소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청소년 후기 자립 플랫폼까지 오셨는데 전 특히 마지막에 자립 플랫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저희 지방에서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나 자원 풀과는 좀 그 수준이 다른 형태의 것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빛 청소년 재단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그 송파라는 지역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타 지역까지도 확장시키셔서 정말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좀 만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그런 제안들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송파 안에서 발굴 상담 교육 보호 자립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돼서 좋은 일자리가 되고 해야 공공에서 이걸 또 받아들이니까.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진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은근히 나이가 이제 또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팀장급이 계속 하드하게 지금 그 트레이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잘 넘겨주고 이런 어떤 이 플랫폼을 좀 확장시키는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요? 또 정건희 우리 소장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그 민철경 박사님 그 GL 그 학교학 센터 그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내어주면은 내가 지면은 그 물을 내 주먹에다 꽉 쥐면은 그 양하고 그냥 자리만 만들어서 거기서 춤출 수 있도록 내어주면은 그것이 크고 그것이 이제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정거장처럼 이것이 모태가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각 기관마다 우리 부은희 대표님 또 노원에서 얼마나 멋지게 하셔요. 이런 것들이 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한빛이 한 20년 했잖아요. 예. 했으면 여기 거쳐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럴 텐데 그 친구들의 근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이제 저희 이제 초기 제자들은 너무나 이제 극빈 자녀들이었어요. 가정이 깨지고 또 이게 소년원을 계속 갔다 왔다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아이들에게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 변화에 대한 갈망 시기가 18 한 중반 후반, 그 다음에 이제 19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했다 할지라도 소년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한 20살 가까이 19 정도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나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 변화의 갈망이 있을 때 지역에서 한 2년만 도와주면 그것이 고졸 검정고시하고 요즘 짱깨 배달을 하더라도 고졸 검정고시는 있어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저는 선택의 폭이
적은 것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대학을 가버리면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아래로 몸을 쓰면서 기술을 매개로 하는 데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원도 갔다 왔고 또 어찌어찌 해서 한 20살 돼서 고졸 검정고시까지는 했고, 근데 이제 엄마가든 자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에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저는 이제 그 틀이 그랬습니다. 딱 20살이 되는 순간에 18 뭐 이쪽에는 너희 잘못이 100%는 아니다. 잘못도 있지만, 그러지만은 20살이 딱 되는 순간에는 100% 이제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해놓고 이제 그 설비나 가락시장이나 이렇게 갈 때 그 보내기 전에 저는 이제 꿈설계를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이제 가락시장 들어가잖아요. 가락시장이 얼마나 거칠어요. 사장님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리고 밤에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처음에 많이 줍니까? 많이 안 줘요. 그럼 애들이 막 갈등을 해요. 이제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나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장님 맨날 욕만 하고요. 또 일도 밤새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러죠. 그 애들은 뭐냐면은 생각 속에는 돈 왕창 벌고 싶다는 생각이 딱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사장 돈 많이 벌게. 사장 돈 긁어요. 너도 긁고 싶지. 긁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 그럼 생각을 바꿔. 10년 후에 내가 그래. 10년 후에 나도 사장 된다. 그리고 너그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는 고객들이 10년 후에 네 고객을 생각해라. 생각을 바꿔봐. 그리고 사장이 뭐라고 하면은 나도 10년 후에 사장 될 건데 또 네 사장이 잘못하면 나는 10년 후에 사장 될 때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버틴 애들이 지금 가락시장에 지금 그 중간도매인 자기 가게를 하늘천과 사장이 제 제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많이 갔고요. 제가 주례를 한 70% 이상 섰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에어컨 설치 사장님, 샤시하는 사장님, 이제 이런 게 많은데 그들이 보통 30대 중반, 중후반 이쪽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갔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또 이제 대학 가는 애들도 있고 뭐 하는 애들도 이제 좀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돌아와서 같이 한빛 청소년을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그 초창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몸 쓰는 일로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또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바로 직원으로는 제가 안 받습니다. 다른 데 가서 왜냐면은 이놈들은 옛날에 저하고 그 청소년기 때는 무작정 베풀었던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걔들이 갑이에요. 선생님한테 무조건 선생님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애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좀 거치고 받아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좀 있습니다.